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년쯤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이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나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작년 현대모비스가 이하산업단지의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건립하여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효성이 해외 진출 대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셔링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울산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이어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낭보도 날아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루는 쾌거라 더없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의 수건 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어 다시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산업의 수주 가문을 끝내는 반가운 단비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적지 않는 선박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처럼 조선산업이 활기를 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침체의 일로로 걷던 동구지역 경기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무척 큽니다. 위험의 외조를 넘어 죽음의 외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로서 전 학년의 등교 개학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가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복지재난지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월 앞당겨 무상급식이 실시된 것도 울산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끌어낸 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모두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언행으로 교육 현장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길 바랍니다. 울주군 지역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공개적으로 약속해 신선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의 서글픈 현실을 담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절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주신 울주군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이 울산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동료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정례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인 동시에 민선 7기의 절반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와 시련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 더 알찬 희망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모두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김은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시 뵙게 되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미영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손조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발전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욱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민식이법이라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추어 울산 지역 내 스쿨존 등에 대한 빠른 개선과 정비로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울산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 카메라에는 시속 61km 이상 달려야 적발되어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 매일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까지 늘 불안하게 하는 스쿨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며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500m 이내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며 어떤 지자체는 20km까지 운행할 정도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속도 30km 정해놓은 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개선과 조속한 행정적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안전시설에 대한 보편적 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초등학교를 둘러싼 도로의 모든 신호등 기둥을 노란색으로 입히고 학교 주변으로 건널목마다 옐로우 카펫을 깔아 이 일대에 들었으면 한눈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시하는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곳도 있지만 같은 울산이라도 상황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통학로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곳곳을 시범사업식으로 개선하는 데 그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울산시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중 7% 설치에 불과해 2022년까지 100%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이보다 앞선 내년까지 100% 설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시설에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스쿨존에서만큼은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물론 울산시에서도 안전시설 개선과 유해 요소 사전 타단을 위한 노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대시민 인식 제고 차원으로 교통안전교육이나 TVN 교통방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스쿨존 보강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방지 장치를 조속히 100% 설치 완료해 주십시오.
지자체 간 격초 해소도 줄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건설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범 실시 후 사업 효과 평가 후 전체 확대할 내용을 벗어나 원래부터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담정 화장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학교 부지 통학로 조성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주십시오. 학교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동교길이 없습니다. 차가 많아지면서 골목길이 차도가 된 지 오래이지만 정말 인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교 주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아직 58개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보행로와 차도 분리, 방호 울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 모두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에 좀 더 앞장서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광 예,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호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7년 노동당 대출쟁의 중심에 있었던 양정, 연포, 현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송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 수도이자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온 울산시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도시라 불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자의 도시이지만 행정은 노동에 대해 전혀 친화적이 않았던 울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울산의 변화를 위해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노동 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선체계가 시작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울산은 노동 존중의 도시로 변화했다고 보기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노동 존중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 친화적인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한 전담 행정 조직입니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의 주요 핵심은 정책의 기본 동력이 되는 노동 관련된 주요 조례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제정되어 있는 노동 관련 주요 조례는 크게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인권교육, 비정규직보호, 노동안전, 생활임금, 성평등 노동, 노동이사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조례가 전무했던 울산에 민선치기에 들어와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이사제에 관한 두 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노동존중도시로 가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노동 관련 조례 중 그 시발점이자 제일 기본이 되는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진행 중일 뿐 조례의 주요 내용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노동인권센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산시가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에서 노동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 노동과입니다. 현재 일자리 노동과 34명의 공무원 중 노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이며 노동정책 특별보좌관과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을 빼면 실제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3명입니다. 이 3명의 주요 업무 또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노사민정 합의회의 관리, 운영, 노동회관 관리, 양대노총 관련 업무, 노사동향,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노사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실 울산의 노동단체 및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노사민정 화합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민선치기 이전에도 해왔던 업무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노동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려고 주문하기에는 재정면이나 인력면에서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강주의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배치마킹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강주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노동협력관을 두고 있으며 노동협력관을 총괄하는 노동협력관과 4명의 노동정책 담당 그리고 4명의 노사상생 담당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담당에서는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감독 노동자 보호관리, 산재 예방협업, 노동인권교육, 생활임금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노사상생 담당에서는 노동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인권회관, 노사관계 및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 근로자 종합복지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과 강주를 비교해보면 노사상생 파트는 비슷한 인원으로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정책 파트가 없기에 노동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도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시행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이제서야 노동 관련 주요 조례가 2개 제정되었지만 향후 노동 존중의 도시를 만들어가기에 제정되어야 할 조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노동전담 행정조직으로는 앞으로 제정될 조례들을 시행하기에 본원은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노동 존중의 도시 울산을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의 노동자가 55만이랍니다. 울산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55만의 노동자들도 다시 도약하는 울산 발전을 위해 힘껏 함께하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노동자에게 든든하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줄 노동전담 행정조직의 확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근 의원님, 진심을 다한 5분 자료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욱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연 의원입니다. 울산은 울산학교 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안 제정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제1조, 제10조,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교육부에서 밝힌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이념의 회복,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 혁신 필요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위협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 정치, 사회의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통해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 이념은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도우며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의 주입식 입시 교육이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에 부족함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정규 교육 과정 후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권리, 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현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산업사회의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능력을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평가한 비판적 사교 교육 분야에서 140개국 중 90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은 완전한 민주적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대 지방선거 때 교육 청소년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인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과 서열이 아닌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변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과 학교 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민주적 교육 환경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와 학생 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교육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교육 속에 스며들고 있고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하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번의 내용을 겪은 우리 울산시와 의회는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의 사회적 합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주된 교육 이념임에도 지금의 무관심과 오해는 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미래 세대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욱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줄곧 1위였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로 잠시 순위가 내려간 적이 있지만 2018년 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자살이란 죽음을 스스로 원해서 치명적인 행동을 통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국민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는지의 여부는 거국가의 선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표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10.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치의 2배 이상이 26.6명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9세에서 24세까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전체 사망자 1943명 중 722명, 2018년 전체 사망자 2017명 중 8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범위를 좁혀보며 2015년 93명,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600만 명의 학생을 조사한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자료를 보며 2018년 조사 학생의 13.3%가 자살을 생각하고 이 중 3.1% 학생이 시도로 옮겼고 2019년에는 13.1%가 자살을 생각하고 이 중 3.0 학생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학생의 우울 경험률이 2018년 28.2%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은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2018년 25.1% 전년 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우선관리 학생이 2017년 685명, 2018년 756명, 2019년 772명으로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자살
자살 예방 포럼 및 세미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은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의 91%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이 중 60%는 우울증인데 바로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 위험군에 처한 청소년의 67%가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자살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살자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자살송이 유행하고 중고생들은 자해 인증샷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자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접하게 되며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울산교육청은 2020학년도에도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정진대책을 수립하여 5개 분야 21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 상담기관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학생 발생 시 진단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살 고위험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 자살 예방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담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정신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위기 학생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에서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우리 사회가 모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욱 의원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기욱 의원님 덩치가 크시던 분은 청소 되게 크시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사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국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활과 자연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편안했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는 지구, 여러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비나 눈도 별로 오지 않아서 곧 다가올 봄, 여름, 가을이 가뭄이 걱정됩니다. 바싹 마른 산의 나무는 산불이 나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수개월째 꺼지지 않아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미 생태계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고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홍수로 수십만 명이 죽고 지독한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잦은 태풍과 가뭄, 기온 상승의 원인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 자주 감염병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면서 기후온도가 1도씩 오르면 감염병은 4.7%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스, 플루, 신종플루, 메르스에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4에서 5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의 남획으로 지구의 온도는 과거 100년 동안 1도씨가 상승했습니다. 1만 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전 세계 정상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인정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이에 1992년 이후 환경회의, 1997년 교토 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이 195개국의 합의로 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함으로써 지구 온도 1.5도씨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우리는 2014년도에 이미 탄소 예산 3분의 2 가까이 있었고 이제 8년 정도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IPC는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로 변했고 나아가 곧 기후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지수 28.5점을 받아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 7억 914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7위가 되었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톤으로 세계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이는 영국, 이탈리아 2배 수준이랍니다.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 증거들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회가 2019년 11월 28일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6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전국 210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과 지방정부 또한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과 사회, 경제 생태계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최우선의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땐 실현 불가능한 강도 높은 정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과 존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시고 울산 모든 사람과 인권, 온실 감축 목표로 전면적 변하는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기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사망 제214매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영희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